서울 종로구의 한 작은 서점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70대 중반의 이재홍 할아버지께서는 오늘도 어김없이 오후 2시경 책향기 서점을 찾으셨습니다. 은퇴 후 유일한 낙이 된 독서 시간이었지요. 어르신, 오늘은 어떤 책을 찾으세요? 서점 주인이 친근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늘은 시집을 하나 보려고 하네요. 요즘 마음이 좀 메마른 것 같아서 말이에요. 이재홍 할아버지께서는 시코너로 향하셨습니다. 그런데 평소보다 책장이 어수선해 보였습니다. 누군가 책을 뒤적거리다가 제자리에 두지 않은 모양이었지요. 실례합니다만 뒤에서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아보니 단정한 회색 카디건을 입은 할머니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은발을 깔끔하게 정리하시고 안경 너머로 따뜻한 눈빛을 하고 계셨지요. 혹시 윤동주 시집을 보셨나요? 방금 전까지 여기 있었는데 아, 제가 잠깐 보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홍 할아버지께서는 손에 들고 있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건네드렸습니다. 아니에요. 급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할머니께서는 잠깐 망설이시더니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어르신께서도 윤동주 시인을 좋아하시나 보네요. 네, 젊었을 때부터 좋아했습니다. 특히 별 해는 밤을 읽으면 마음이 차분해져서요. 할머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도 그 시를 제일 좋아해요. 특히 이런 밤이면 나는 더욱 홀로 된다는 구절이 가슴에 와 닿지요. 혼자 사는 사람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두 분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셨습니다. 할머니의 성함은 박수님이셨고 국어 교사로 평생을 살아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이재홍 할아버지께서는 은행에서 일하셨지만 문학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으셨지요. 그런데 실례가 안 된다면 함께 차 한잔 하시면서 이야기를 더 나눠볼까요? 이재홍 할아버지께서 조심스럽게 제안하셨습니다. 박수님 할머니께서는 잠깐 고민하시는 듯 하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아요. 오랜만에 문학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 기쁩니다. 서점 근처의 작은 찻집에서 두 분은 2시간 가까이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좋아하는 작가들, 인상 깊게 읽은 책들, 그리고 각자의 인생 이야기까지.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를 정도였지요. 참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통하는 분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박수님 할머니께서 아쉬워하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재홍 할아버지께서는 잠깐 망설이시더니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이야기를 계속해볼까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메신저를 쓰지만 우리 나이에는 손편지가 더 정감이 있지 않을까요? 박수님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네요. 오랜만에 편지를 써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두 분은 주소를 주고받으셨습니다. 이재홍 할아버지께서는 서초구의 아파트에, 박수님 할머니께서는 마포구의 주택에 혼자 살고 계셨지요. 그럼 제가 먼저 편지를 써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재홍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어요. 참, 그런데 편지에 본명을 쓰기보다는 편지에서만 쓸 이름을 정하면 어떨까요? 더 특별한 느낌이 들 것 같아서요. 좋은 생각입니다. 그럼 저는 별에는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바람이 노래라고 할게요. 헤어지는 순간까지도 두 분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설레는 하루였지요. 집에 돌아온 이재홍 할아버지께서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만년필을 꺼내셨습니다. 첫 편지를 어떻게 시작할지 고민하시며 마음 한편으로는 이 새로운 인연이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갈지 기대에 부풀어 계셨습니다. 박수님 할머니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에 도착하신 후 서랍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편지지와 봉투를 꺼내 보셨습니다. 딸이 선물해준 예쁜 편지지였는데 이제야 제대로 사용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내일이면 편지가 올까? 두 분 모두 같은 생각을 하며 잠자리에 드셨습니다. 70평생 처음 느끼는 설레임이었지요. 사흘 후 이재홍 할아버지께서 정성스럽게 쓴 첫 편지가 박수님 할머니의 우편함에 도착했습니다. 바람이 노래님께 안녕하세요. 별에는 이입니다. 서점에서 만난 지 벌써 사흘이 지났네요. 그날 이후로 계속 당신 생각이 났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통하는 분을 만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편지를 쓴다는 게 참 오랜만이에요. 마지막으로 손편지를 쓴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입니다. 요즘은 모든 게 빨라져서 편지 같은 건 시대에 뒤떨어진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저는 이런 느린 소통이 더 진실한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당신이 추천해준 나태주 시인의 불꽃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 구절을 읽으니 문득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도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0살에 결혼해서 40년을 함께 살았던 아내를 3년 전에 떠나보냈습니다. 아들 둘이 있지만 모두 외국에 나가 있어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만날 뿐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책이 제일 좋은 친구가 되었지요. 당신은 어떻게 지내세요? 국어 선생님이셨다니 정말 멋지십니다. 아마 많은 학생들에게 문학의 아름다움을 전해주셨겠지요. 저도 젊었을 때 문학을 전공하고 싶었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은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책을 읽는 즐거움만큼은 놓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다음에 만날 때는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요? 기대가 됩니다. 답장 기다리겠습니다. 별에는 이 올림. 편지를 받은 박수님 할머니께서는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읽으셨습니다. 정성스러운 글씨체에서 진심이 느껴졌지요. 그리고 바로 답장을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별에는 이님께 편지 잘 받았습니다. 바람이 노래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받는 손편지라 마음이 설레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손편지의 이런 따뜻함을 모르고 살고 있어서 안타깝기도 합니다. 저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26에 결혼해서 남편과 행복하게 살았는데 남편이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딸 하나가 있지만 미국에서 살고 있어서 자주 만나기 어렵지요. 그래서 저도 요즘은 책과 함께하는 시간이 제일 소중합니다. 당신께서 나태주 시인의 풀꽃을 다시 읽어보셨다니 기뻐요. 저는 오늘 윤동주의 별해는 밤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이 구절을 읽으면서 문득 당신이 생각났어요. 교직 생활을 하면서 많은 학생들을 가르쳤지만 가장 기뻤던 순간은 아이들이 시를 읽으면서 눈물을 글썽이거나 감동받는 모습을 볼 때였습니다. 문학이 주는 위로와 감동을 아이들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요. 당신께서 은행에서 일하시면서도 문학을 사랑하셨다니 존경스럽습니다.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며 사신 게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그래도 지금 이렇게 문학으로 만나게 되어서 참 신기하고 감사합니다. 요즘 매일 서점에 가서 새로운 책을 찾아보고 있어요. 당신과 나눌 이야기거리를 찾기 위해서요. 어제는 정호승 시인의 새 시집을 발견했는데 당신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다음 편지를 기다리며 바람이 노래 올림. 이렇게 시작된 두 분의 편지 교환은 일주일에 2번씩 규칙적으로 이어졌습니다. 편지를 쓰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었지요. 세 번째 편지에서 이재홍 할아버지께서는 자신이 직접 쓴 시 한 편을 보내주셨습니다. 바람이 노래님께 오늘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직접 쓴 시인데
당신에 대한 마음을 담아봤어요. 그대라는 우연. 70평생 혼자 걸어온 길에 우연히 만난 한 사람. 책장 사이로 스며든 따뜻한 목소리. 편지 한 장이 가져다준 설렘. 어린아이처럼 두근거리는 마음. 이런 감정을 또 느낄 줄 몰랐습니다. 그대의 글씨를 따라 읽는 시간. 마치 그대가 곁에 앉아 속삭이는 것 같습니다. 우연이었을까요? 필연이었을까요? 이 나이에 찾아온 새로운 인연. 감사합니다. 그대여, 어떤가요? 서툰 솜씨지만 진심을 담았습니다. 별에는 이 올림. 박수님 할머니께서는 시를 읽으며 눈시울이 붉어지셨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동이었지요. 그리고 자신도 답시를 써서 보내드리기로 하셨습니다. 두 분의 편지는 점점 더 깊어져 갔습니다. 서로의 과거, 현재, 그리고 꿈에 대해 이야기하며 마음의 거리를 좁혀가고 계셨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두 분의 편지는 더욱 개인적이고 깊이 있는 내용으로 채워졌습니다. 처음에는 문학과 책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서로의 인생 경험과 감정을 솔직하게 나누기 시작하셨지요. 이재홍 할아버지의 12번째 편지였습니다. 바람이 노래님께 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당신이라면 이해해 주실 것 같아서요. 아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병원에서 마지막 순간을 함께 했는데 아내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당신, 나 없이도 행복하게 살아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괜찮으니까 너무 혼자 있지 마세요. 그때는 그런 말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했지요. 하지만 지금 당신과 편지를 주고받으며 아내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죄책감도 들었어요. 다른 여성과 마음을 나누는 것이 아내에 대한 배신인 것 같아서요. 하지만 이것은 사랑이라기보다는 깊은 우정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 나누는 인생의 동반자 같은 관계 말이에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제 마음이 이상한가요? 어제 꿈에서 아내를 만났습니다. 아내가 웃으면서 말하더군요. 좋은 분이네요. 외롭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꿈에서 깨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당신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별에는 이 올림. 박수님 할머니께서는 이 편지를 받고 한참을 생각하셨습니다. 자신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별에는 이님께 당신의 솔직한 마음을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비슷한 말을 했어요. 주님아, 나 없이도 웃으며 살아라.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새로운 인연도 만들어가면서. 그때는 그저 병든 사람의 헛소리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우리 나이에 만나는 인연은 젊었을 때의 그것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열정적인 사랑보다는 따뜻한 동반자 의식,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해주는 깊은 우정에 가깝지요.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당신과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마음이 이렇게 따뜻해지는 것을 보니 이것은 남편도 기뻐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혼자서 외롭게 지내는 것보다 마음 맞는 사람과 서로 위로하며 사는 것이 더 아름다운 일이겠지요. 사실 고백하자면 당신의 편지를 기다리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설레는 시간이 되었어요. 우편함을 확인하러 나갈 때의 두근거림이란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습니다. 어제는 딸에게 전화가 왔는데 엄마 목소리가 예전보다 밝아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당신 덕분인 것 같습니다. 당신의 마음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바람이 노래 올림. 이 편지를 받은 후 이재홍 할아버지께서는 마음이 한결 편해지셨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후 두 분의 편지는 더욱 자유롭고 깊이 있는 내용으로 발전해 갔습니다.
박수님 할머니께서 16번째 편지에서 보내신 내용이었습니다. 별에는이님께 오늘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해요. 집 근처에 작은 도서관이 하나 있는데 그곳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2번 어린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일을 하죠.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을 보면서 제가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고 있어요. 어제 7살 된 한 아이가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할머니는 왜 이렇게 예쁘게 책을 읽어주세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할머니도 책을 좋아하고 너희들을 좋아하니까 그래라고 대답해 주었죠. 그런데 문득 당신 생각이 났어요. 당신도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혹시 관심이 있으시다면 함께 자원봉사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또 하나의 소원이 있어요. 언젠가는 당신과 함께 책을 읽으며 앉아있는 오후를 보내고 싶어요. 같은 공간에서 각자 좋아하는 책을 읽으면서도 서로의 존재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 말이에요. 너무 앞서가는 이야기일까요? 바람이 노래 올림. 이재홍 할아버지께서는 이 편지를 읽으며 마음이 따뜻해지셨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답장을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바람이 노래님께 당신의 제안이 너무 좋아서 바로 편지를 씁니다. 자원봉사 이야기 정말 의미 있는 일이네요. 저도 꼭 함께하고 싶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언제나 특별한 것 같아요. 저도 손자들이 작을 때 자주 책을 읽어줬는데 그때의 기억이 참 소중해요. 그리고 당신이 말씀하신 그 오후, 저도 꿈꿔봤던 장면이에요. 조용한 도서관이나 카페에서 당신과 함께 책을 읽으며 보내는 평화로운 시간. 생각만 해도 마음이 포근해집니다. 사실 고백할 게 있어요. 요즘 당신을 직접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편지로 마음을 나누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당신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표정을 보면서 이야기하고 싶어져요. 하지만 지금 이 편지라는 방식도 참 특별한 것 같습니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마음을 정리해서 전할 수 있고 서로의 글씨를 보며 그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다음 주 중에 그 도서관에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혹시 당신이 자원봉사 하시는 날이 언제인지 알려주시겠어요? 별에는 이 올림. 이렇게 두 분의 편지는 점점 더 구체적인 만남에 대한 이야기로 발전해 갔습니다. 편지로 시작된 인연이 현실에서의 만남으로 이어질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2달간의 편지 교환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박수님 할머니께서 갑자기 편지가 뜸해지신 것이었지요. 평소 일주일에 2번씩 규칙적으로 오던 편지가 열흘째 오지 않자 이재홍 할아버지께서는 걱정이 되기 시작하셨습니다. 바람이 노래님께 안녕하신지요? 벌써 열흘째 편지가 오지 않아서 걱정이 됩니다. 혹시 몸이 편찮으신 건 아닌지, 아니면 제가 무슨 실수를 한 건 아닌지. 마지막으로 받은 편지에서 함께 도서관 자원봉사를 하자고 하셨을 때 제가 너무 성급하게 만나자고 한 것은 아닌지 돌이켜보고 있습니다. 혹시 부담스러우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여전히 매일 우편함을 확인하며 당신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편지를 쓰지 않는 날에도 당신에게 무슨 이야기를 할까 생각하곤 해요. 무슨 일이든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어려운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길 바라며 답장 기다리겠습니다. 별에는 이 올림. 하지만 이 편지에도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재홍 할아버지께서는 점점 더 불안해지셨습니다. 결국 박수님 할머니가 사시는 동네까지 직접 가보기로 결심하셨지요. 마포구의 조용한 주택가, 편지에 적힌 주소를 찾아가신 이재홍 할아버지께서는 작은 2층 주택 앞에 서 계셨습니다. 마음이 두근거려서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누르셨습니다. 누구세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분명 박수님 할머니의 목소리였는데 평소보다 기운이 없어 보였지요. 저, 별에는 이입니다. 이재홍 할아버지께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문이 열리며 박수님 할머니께서 나타나셨습니다. 하지만 처음 서점에서 만났을 때와는 달리 얼굴이 많이 야위어 보이셨고 눈가에는 눈물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박수님 할머니께서는 놀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편지가 오지 않아서 걱정이 되어서요.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신 건 아닌가 해서. 박수님 할머니께서는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들어오세요. 이야기할 게 있어요. 작은 거실에 앉은 두 분, 박수님 할머니께서는 차를 끓여주시며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사실 딸에게 우리 편지 이야기를 했어요. 미국에 있는 딸이 한국에 잠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요. 딸이 반대를 했어요. 나이 든 사람이 무슨 편지 연애냐고, 혹시 사기꾼일 수도 있다고. 그러면서 더 이상 편지를 주고받지 말라고 했어요. 이재홍 할아버지께서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안 보내신 거군요. 네. 딸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서요. 우리가 너무 성급했던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하지만 박수님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후회와 그리움이 묻어났지요. 주님 씨, 이재홍 할아버지께서는 처음으로 본명을 부르셨습니다. 짧은 말씀도 이해됩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도 소중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저는 당신을 만나면서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편지를 쓰고 답장을 기다리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면서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박수님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그래요. 당신의 편지를 받을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딸이 걱정하는 것도 이해가 되고.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재홍 할아버지께서 제안하셨습니다. 딸분께 저를 소개해 주세요. 직접 만나보면 안심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도 정확히 설명해 드리고요. 정말 그렇게 해주실래요? 물론입니다. 우리는 숨길 게 없잖아요. 깨끗하고 아름다운 인연인데 왜 부끄러워해야 합니까? 박수님 할머니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딸이 내일 다시 미국으로 떠나요. 그 전에 만나보실 수 있을까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음 날 이재홍 할아버지께서는 정장을 차려입고 박수님 할머니의 집을 다시 찾으셨습니다. 딸분과의 만남을 위해서였지요. 안녕하세요. 이재홍입니다.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딸분은 처음에는 경계심을 보이셨지만 이재홍 할아버지의 진실한 모습을 보고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하셨습니다. 은행에서의 경력, 자녀들 이야기, 그리고 어머니와의 인연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드렸지요. 어머니께서 요즘 정말 밝아지셨어요. 딸이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이 되었는데 이렇게 뵈니까 좋은 분이신 것 같네요. 저도 어머니 덕분에 외롭지 않게 지내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드리고 싶어요. 결국 딸도 두 분의 인연을 이해하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어머니, 좋은 분과 인연을 맺으신 것 같네요. 외국에 있어서 자주 찾아뵐 수 없는데 이런 분이 계시니까 마음이 놓여요. 위기는 이렇게 해결되었습니다. 오히려 이 일을 통해 두 분의 관계는 더욱 투명하고 당당해졌지요. 딸의 축복을 받은 후 두 분의 편지는 더욱 자유롭고 깊어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문학 이야기를 넘어서 서로의 일상과 미래에 대한 꿈까지 나누게 되었지요. 별에는 이님께 딸이 떠난 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당신께서 용기를 내어 직접 찾아와 주시고 딸에게까지 인사를 해주셔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덕분에 이제는 아무런 부담 없이 편지를 쓸 수 있게 되었어요.
오늘은 당신께 특별한 제안을 하고 싶어요. 우리가 처음 만난 그 서점에서 다시 만나면 어떨까요? 이번에는 편지가 아니라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서요. 그리고 함께 하고 싶은 일들이 있어요. 도서관 자원봉사도 그렇고 문학기행도 떠나보고 싶고 윤동주 생가가 있는 연변으로는 못 가더라도 국내의 문학 관련 장소들은 함께 다녀볼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 혼자 살면서 가장 아쉬웠던 게 좋은 곳을 가도 함께 감동을 나눌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당신이 계시니까 그런 외로움이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너무 앞서가는 이야기일까요? 하지만 우리 나이에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으니까 하고 싶은 일들은 미루지 말고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 그 서점에서 만나면 어떨까요? 바람이 노래 올림. 이재홍 할아버지께서는 이 편지를 받고 가슴이 두근거리셨습니다. 드디어 정식으로 만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바람이 노래님께 물론입니다. 화요일 오후 2시 그 서점에서 만나요. 당신의 제안들이 모두 좋아요. 특히 문학기행 이야기는 정말 설레네요. 저도 혼자서는 엄두가 나지 않았던 여행들이었어요. 경주의 김유신 묘소 근처에 있는 문학관, 강릉의 허균헌 안설원 기념관, 그리고 정지용 생가가 있는 옥천까지. 생각해보니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이 정말 많네요. 클래식 콘서트도 함께 들으러 가고 전시회도 보러 가고 혼자서는 심심했던 일들이 당신과 함께라면 모두 즐거워질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있어요. 혹시 실제로 만났을 때 편지로 나눈 마음과 다를까 봐서요. 편지에서는 서로 이해하고 공감했지만 실제로는 어색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런 걱정보다는 기대가 더 커요. 당신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표정을 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화요일까지 기다리기가 이렇게 길게 느껴지네요. 마치 첫 데이트를 앞둔 청년 같은 기분이에요. 그날 뵙겠습니다. 별에는 이 올림. 드디어 기다렸던 화요일이 되었습니다. 두 분 모두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셔서 옷차림을 정성스럽게 준비하셨지요. 이재홍 할아버지께서는 네이비 재킷에 깔끔한 셔츠를 입으시고 박수님 할머니께서는 연한 분홍색 블라우스와 회색 카디건으로 단정하게 차려입으셨습니다. 오후 2시 책향기 서점에서 두 분은 다시 만나셨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와는 달리 이제는 서로를 잘 아는 사이가 되어 있었지요. 안녕하세요, 수님 씨. 이재홍 할아버지께서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홍 씨. 박수님 할머니께서도 환한 미소로 답하셨습니다. 편지로만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직접 만나니까 신기하네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전혀 어색하지 않은 걸 보니 우리 마음이 진짜 통하나 봐요. 두 분은 서점을 둘러보며 함께 책을 고르셨습니다. 서로가 추천하는 책들을 사서 나중에 읽고 감상을 나누기로 하셨지요. 이제 어디로 가볼까요? 이재홍 할아버지께서 물으셨습니다. 근처에 조용한 찻집이 있어요. 거기서 천천히 이야기해봐요. 찻집에서 두 분은 3시간 가까이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편지로는 다 전하지 못했던 세세한 이야기들, 앞으로의 계획들. 다음 주부터 도서관 자원봉사를 함께 시작해볼까요? 박수님 할머니께서 제안하셨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다음 달에는 정지용 생가가 있는 옥천으로 당일치기 여행을 가보면 어떨까요? 정말 가고 싶었던 곳이에요. 두 분의 얼굴에는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편지로 시작된 인연이 이제 현실에서의 아름다운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편지는 계속 쓸 거죠? 박수님 할머니께서 물으셨습니다. 물론이에요.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과 편지로 마음을 전하는 것은 또 다른 매력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두 분의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편지라는 특별한 방식으로 만난 인연이 이제 더 풍성하고
다채로운 관계로 발전해 나가기 시작했지요. 두 분이 직접 만나기 시작한 후 편지는 오히려 더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만나서 나누지 못한 깊은 생각들, 혼자만의 시간에 떠오르는 감정들을 편지로 전하셨지요. 한 달 후 박수님 할머니께서 보내신 편지였습니다. 별애는이님께 오늘 도서관에서 함께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당신을 보면서 마음이 참 따뜻해졌어요. 특히 7살 민수가 당신 무릎에 앉아서 책을 보는 모습이 너무 예뻤어요. 할아버지는 목소리가 왜 이렇게 좋아요? 라고 물어보는 민수에게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함께 있으면 더 좋아져요. 라고 대답하시는 걸 들으니 괜히 얼굴이 빨개졌답니다. 아이들도 우리를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언제 또 와요? 라고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다음 주에도 함께 가기로 했으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기뻐할지 벌써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집에 돌아와서 문득 든 생각이 있어요. 우리가 마치 진짜 부부처럼 자연스럽게 호흡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당신이 책을 읽을 때 제가 그림을 보여주고 제가 아이들과 이야기할 때 당신이 옆에서 자연스럽게 거들어주시고 이런 게 진짜 부부의 모습이 아닐까 싶었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함께 무언가를 해나가는 것 말이에요. 사실 고백할 게 있어요. 요즘 당신을 생각하는 시간이 하루 중 대부분을 차지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재홍 씨와 무엇을 할까 생각하고 밤에 잠들기 전에는 오늘 재홍 씨와 함께한 시간이 참 좋았다 생각하면서 잠이 들어요. 이런 제 마음이 부담스럽지는 않으세요? 우리가 처음에 약속했던 것보다 더 깊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가끔 걱정이 되기도 해요. 솔직한 당신의 마음을 듣고 싶어요. 바람이 노래 올림. 이재홍 할아버지께서는 이 편지를 받고 한참을 생각하셨습니다. 자신도 같은 마음이었지만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고민이 되셨지요. 바람이 노래님께 당신의 솔직한 마음을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저도 당신을 생각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혼자 있을 때도 수님 씨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할까 생각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당신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져요. 도서관에서 아이들과 함께할 때의 우리 모습을 보면서 저도 같은 생각을 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부부처럼 자연스럽게 서로를 배려하고 있다는 걸요. 부담스럽기는커녕 오히려 감사해요.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처음에 정했던 깊은 우정의 범위를 넘어서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잘못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실 며칠 전부터 당신께 제안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우리가 함께 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결혼이라는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그냥 서로를 돌보며 함께 지내는 건 어떨까요? 각자 자신의 집은 그대로 두고 필요할 때마다 함께 있으면서 너무 성급한 제안일까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네요. 별에는 이 올림. 이 편지를 받은 박수님 할머니께서는 며칠 동안 깊이 고민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답장을 보내셨지요. 별애는이님께 당신의 제안을 받고 며칠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너무 급작스러운 것 같아서 당황했지만 곰곰 생각해보니 나쁘지 않은 아이디어 같아요. 우리 나이에는 전통적인 결혼이나 동거보다는 서로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함께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관계가 더 맞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 함께 시간을 보내고 각자 혼자만의 시간도 충분히 갖고 그러면서 서로를 돌보고 의지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사실 혼자 살면서 가장 무서웠던 게 갑자기 아프거나 위험한 상황이 생겼을 때였어요. 하지만 당신이 곁에 계신다면 그런 걱정을 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함께 하고 싶은 일들도 많고요. 요리도 함께 해보고 작은 텃밭도 가꿔보고 여행도 더 많이 다니고
당신의 제안 받아들이고 싶어요. 하지만 너무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시작해봐요. 먼저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함께 지내보면서 서로에게 맞는 방식을 찾아가는 건 어떨까요? 바람이 노래 올림. 이렇게 두 분은 새로운 형태의 동반자 관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월요일과 목요일은 이재용 할아버지께서 박수님 할머니 댁에서, 화요일과 금요일은 박수님 할머니께서 이재용 할아버지 댁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하셨지요. 첫 주는 서로 어색했지만 점차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 갔습니다. 함께 장을 보고 요리를 하고 책을 읽고 산책을 하면서 마치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부부처럼 편안한 관계가 되어 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긍정적이었습니다. 도서관의 아이들은 할머니, 할아버지 부부라고 부르며 더욱 좋아했고, 이웃들도 보기 좋다며 축복해 주셨지요. 하지만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함께 있을 때는 나누지 못하는 깊은 감정들, 상대방에 대한 고마움과 사랑을 편지로 전하는 것이 두 분만의 특별한 소통 방식이 되었지요. 1년이 지난 후 두 분의 관계는 누구보다 안정되고 아름다운 동반자 관계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황혼기에는 언제나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기 마련이지요. 어느 가을날 이재홍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가벼운 뇌경색이었지만 두 분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보내신 첫 편지였습니다. 바람이 노래님께 병원에서 편지를 쓰게 될 줄은 몰랐네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다고 하니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이번 일을 겪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 그래서 더욱 소중히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신이 매일 병원에 와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다른 환자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저를 잘 돌봐주시니까요. 간병사 아주머니가 부부 금실이 정말 좋으시네요 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법적으로는 부부가 아니지만 마음으로는 진정한 부부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퇴원하면 당신께 정식으로 프러포즈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나이에 무슨 프러포즈냐고 하실지 모르지만 남은 인생을 공식적으로도 함께하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별에는 이 올림. 박수님 할머니께서는 이 편지를 받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지요. 별에는 이님께 당신의 편지를 받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가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리고 공식적으로도 가족이 되어야겠다는 것을요. 당신의 프러포즈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 나이에 무슨 결혼이냐고 할 사람들도 있겠지만 사랑에는 나이가 없잖아요. 퇴원하시면 우리 함께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를 해요. 그리고 작은 결혼식도 올리고 싶어요. 도서관 아이들과 이웃들을 초대해서 소박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을요. 빨리 건강해져서 나오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바람이 노래 올림. 한 달 후 이재홍 할아버지께서 완전히 회복되어 퇴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두 분은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를 하셨지요. 결혼식은 도서관에서 열렸습니다. 평소 두 분을 좋아했던 아이들과 이웃들, 그리고 두 분의 자녀들까지 모두 참석한 따뜻한 결혼식이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정말 예뻐요. 아이들의 축하 인사에 두 분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지요. 결혼 후에도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이제는 부부의 편지가 되었지만 여전히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소통의 방식이었지요. 결혼 1주년이 되던 날, 박수님 할머니께서 특별한 편지를 쓰셨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재홍 씨께 오늘이 우리가 결혼한 지 1년이 되는 날이네요. 편지로 만나 편지로 사랑을 키워온 우리에게 이보다 더 의미 있는 기념일은 없을 것 같아요. 지난 1년을 돌아보니 정말 행복했어요.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꿈꾸면서
이런 감정을 70 넘어서 느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도서관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 텃밭에서 채소를 키우는 시간, 그리고 무엇보다 매일 밤 서로에게 편지를 쓰는 시간까지 모든 것이 소중한 추억이 되었어요. 당신 덕분에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이 이렇게 아름답게 채워지고 있어요. 혼자였다면 절대 경험하지 못했을 행복들을 매일 느끼고 있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해요. 그리고 우리만의 편지는 계속 이어가고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내 수님 올림. 이재홍 할아버지께서도 답장을 쓰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수님 씨께 당신의 편지를 읽으며 지난 1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서점에서의 첫 만남부터 오늘까지 모든 순간이 기적 같았습니다. 편지로 시작된 우리 사랑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문학 동호인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인생의 가장 소중한 동반자가 되었지요. 당신과 함께한 이 1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매일 아침 당신의 미소를 보며 시작하는 하루, 저녁에는 함께 차를 마시며 하루 일과를 나누는 시간, 그리고 잠들기 전 서로에게 쓰는 편지까지. 우리가 만든 이 작은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매일 느끼고 있어요. 앞으로 10년, 20년,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함께하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서로에게 편지를 쓰면서 말이에요. 우리 편지가 후세에 남아서 나이 든 사람들의 사랑도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좋겠어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동반자여. 남편 재홍 올림. 그로부터 5년이 더 흘렀습니다. 두 분은 여전히 건강하게 지내시며 매일 편지를 주고받고 계셨습니다. 이제는 두 분의 편지가 동네에서도 유명해져서 젊은 부부들이 저렇게 나이 들어서도 편지를 주고받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며 부러워할 정도였지요. 도서관에서는 두 분을 위한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시간을 만든 것이었지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떻게 사랑하게 되었어요?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편지로 마음을 주고받으면서 천천히 사랑하게 되었단다. 요즘 사람들처럼 빨리빨리가 아니라 아주 천천히, 정성스럽게 말이야. 편지가 뭐예요? 아이들에게는 편지라는 것 자체가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박수님 할머니께서는 실제로 편지를 써보이시며 설명해 주셨지요. 이렇게 손으로 하나하나 정성껏 쓰는 거란다. 그러면 받는 사람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 우리도 편지를 써볼래요. 그날부터 도서관에서는 편지 쓰기 교실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부모님께, 친구들에게 편지를 쓰는 시간을 가지게 된 것이지요. 두 분의 사랑 이야기가 세대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이재홍 할아버지께서 특별한 편지를 쓰셨습니다. 영원한 사랑 수님 씨께 오늘로 우리가 편지를 주고받기 시작한 지 정확히 7년이 되었네요. 1555통의 편지를 주고받았다고 당신이 계산해 주었죠. 7년 전 서점에서 윤동주 시집을 사이에 두고 만났을 때 이런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펼쳐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편지로 시작해서 편지로 이어온 우리 사랑. 이제 주변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하는 전설 같은 사랑이 되었네요. 최근 들어 몸이 많이 불편해졌지만 당신이 곁에 있어서 조금도 두렵지 않아요. 우리가 함께한 이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매일 감사하며 살고 있어요. 만약 제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당신에게 마지막 편지를 남겨두려고 해요. 그 편지에는 당신에 대한 감사와 사랑,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지내달라는 부탁을 담을 거예요. 하지만 아직은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겠죠? 우리에게는 아직 쓰지 않은 편지들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오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영원한 동반자 재홍 올림.
박수님 할머니께서는 이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리셨지만 곧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답장을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영원한 사랑 재홍 씨께 1555통의 편지라. 정말 많은 편지를 주고받았네요. 그 모든 편지가 우리 사랑의 증거이자 보물이에요. 당신이 슬픈 이야기를 꺼냈지만 저는 오히려 희망적인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을 했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우리 인생은 충분히 의미가 있었어요. 그리고 편지는 영원히 남아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이 편지들은 남아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증거가 될 거예요. 도서관 관장이 우리 편지들을 모아서 책을 만들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편지로만 사랑을 나눈 두 노인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요. 어떤가요? 우리 사랑 이야기가 책이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진다면 정말 뜻깊은 일이 될 것 같아요. 건강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세요. 서로가 있는 한 우리는 충분히 강해요. 그리고 매일 편지를 쓰는 이 작은 일상이 우리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당신을 사랑하겠어요. 영원한 동반자 수님 올림. 이렇게 두 분의 편지는 계속 이어져 갔습니다. 나이가 들어 손글씨가 떨려도, 때로는 건강이 좋지 않아도 매일 밤 서로에게 편지를 쓰는 일만큼은 절대 거르지 않으셨지요. 그리고 그 편지들은 정말로 책이 되어 출간되었습니다. 편지로만 사랑을 나눈 두 노인의 이야기라는 제목의 이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특히 나이 든 부부들에게는 새로운 사랑의 방식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두 분은 여전히 건강하게 지내시며 오늘도 서로에게 편지를 쓰고 계십니다. 편지로 시작된 사랑이 이렇게 아름다운 전설이 되어 앞으로도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에 따뜻한 감동을 전해줄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 그리고 천천히 정성껏 마음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를 보여준 두 분의 이야기. 그 마지막 페이지는 아직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두 분의 사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오늘의 사연 재미있고 만나게 들으셨나요? 사연자분께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여러분께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